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후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요. 정치권 소식 최진영,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사법 슈퍼위크 1라운드 국민의힘 케이오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5대 1대 2 해서 인용을 1명, 정계선 재판관님이 인용이다라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다. 실질적으로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특히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은 기각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민주당 패널들조차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면은 결국 실질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진행했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까지도 탄핵을 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한마디로 탄핵권이 남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남긴 어떤 하나의 한 편의 작은 드라마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갈라졌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 심판에도 이런 분포를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까지 이 어제 결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좀 갈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거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헌법 학계에 서도요, 헌법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로 거론된 쟁점 중에 하나는 내란에 어느 정도 공모를 했는지 내지는 방조했는지 여부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형법의 주범으로 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어느 정도 부수해서 공모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선후관계는 그게 더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뒤집어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헌재가 한덕수 총리가 이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했거나 뭐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 설시의 전제에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법성을 이 전제하고 설시를 한 게 아니냐라고 읽혀지는 대목도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뒤에 내용은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고, 또 하나 이제 총평 중에 들어봐야 될 것이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151로 하느냐, 200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151로 정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5대 1대 2 중에 두 분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한마디로 권한 대행에 대한 심판은 권한 대행의 즉 대통령 측에 대한 숫자로 해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두 분은 명확하게 이 사건 심판이 부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권한 대행에 대한 것도 그 대행이 측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법정 대리인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탄핵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국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그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은 결국 자기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 유리한 판단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심판 청구가 각하가 됐다고 하면은 결국 국회에서의 어떤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이고 무효이면은 무효의 소급효에 의해 가지고 그 사이에 있었던 마은혁 재판관이 했던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법리적인 법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그렇죠. 네. 최상목 권한대행. 그렇게 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안해집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되고, 만약에 각하할 경우에는 두 재판관의 자격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하할 경우에 어떤 법적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어떤 그 심판 청구 자체는 적법하다. 대신에 그것이 탄핵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보신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헌법재판소 실무제요,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의할 때도 분명히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 그 직에 대한 것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리에 대한 반박 내지 어떻게 보면 논증이 없이 그냥 쉽사리 이 그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원직 총리의 직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법리적으로도 상당 부분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과반수 의석인 국회 정당에게 사실상 탄핵의 면허를 준 부당한 판결이다라는 그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선 법리적인 좀 쟁점으로 들여다볼 여지는 있었는데요. 헌법 65조 2항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뭐 판검사, 대통령, 국무위원들 중에 대통령에 대해서만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라는 이 가중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갈린 건데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대행의 경우라도 대통령과 동일한 이런 소추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는 대통령 직으로서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 직책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의 지위, 권한의 중요성이 국무총리가 대행직을 맡는 것과 정말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과는 너무나 달라서 이 헌법 문헌은 대통령의 한정하에서 이 가중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6명이 동의를 한 부분이고 이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자면 각하를 했을 때의 법적 안정성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봉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각하라는 건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수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대행으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다 무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아주 소급표를 극히 자제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고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지만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최상목 대행이 한 부분도 무로 돌려라 이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귀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결국 탄핵안이 뭐 30번째 낸다 얘기 나오는데 9번의 결론이 모두 기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구정구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탄핵과 관련해서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탄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국이 거기에 수반하는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국회의 권한이고 이걸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무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게 민주당이라고 이 국면에서 뭐 좋아서 뭐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자성적인 발언이 나온 것도 그 맥락인 것 같고 다만 추가적으로 계속 기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탄핵을 카드를 이제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어떤 정무적인 고려는 당내에서도 왜냐하면 여론이 갈리고 있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부에 일임한 것이 의총을 열었을 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였거든요. 더 수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구전구패.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프로야구가 개막됐습니다. 만약에 어떤 팀 감독이 개막 전 구전 전패를 했다고 하면은 강제 그 감독 경질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30건의 사실상 탄핵을 강행하고 있고 거기에 9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비판이 있기는커녕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다. 9대 0으로 되는데 그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대표의 리더십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한 이른바 비명계의 정치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브레이크는 결국 멈추지 아니하고 박찬대 이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야당 5당이 같이 해서 사실상 지금 의원가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오늘 후문에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뭇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한다. 정치인이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서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또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가 그 출발의 실질적인 출발은 우원식 국회의장인 것이고 만약에 또 그것이 기각되면은 그 역풍은 우원식이라는 개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번 탄핵은 우원식 국회의장 선에서 막혀서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전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다시 이제 권한대행이 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일찍이 이렇게 뻔뻔하고 무도한 정치 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단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네. 한덕수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임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하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네. 이거는 근데 법과 원칙의 문제고요. 정치적으로 압박을 넣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일단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진보 보수 재판관들을 다 떠나서 누가 임명했는지를 다 떠나서 8대 0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어제도 다수 재판관들이 지금 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은 이 부작위는 이 행태는 굉장히 위헌적이고 헌법적과 법률의 위반 사안이 대단히 가볍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한다, 그냥 묵인한다라는 건 사실 어떤 삼권분립이나 민주주의 체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차 한덕수 이제는 대통령 대행이 됐죠.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빠져나가는 듯한 본인의 어떤 입장인지를 또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히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과 관련한 변수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정말 국가 지도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건 대한민국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진 않습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송아지 물 건너갔죠. 실질적으로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민주당이 좀 정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라고 얘기할 것 없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오늘이라도 지금 천막 당사에서 조용하게 결정문의 취지를 곱씹으면서 좀 읽어보시기를 좀 강권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각하는 뭐냐? 그 내용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민주당의 탄핵권 남용을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정족수를 가중해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200석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과반이 넘어서 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무도하게 지속적인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장을 날렸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200석이 아니고 150석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또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약에 탄핵을 또 한다고 하면은 견해를 바꿔가지고 이런 대행에 대해서 한 탄핵은 200석으로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입법 촉구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200석 이상으로 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집단 광기다. 좀 지나친 어떤 저 또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르게 얘기했을 때에 이 부분을 탄핵 중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하기로 이게 습관성 중증 탄핵 증후군이라고도 누군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했다고 하면은 마치 을지문덕이 우수장 우중문한테 보낸 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만족함을 알고 물러나시오 했는데 결국 그러지 않은 후과가 뭡니까? 수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듯이 민주당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트럼프 2기에 있어서의 어떤 통상, 외교 같은 부분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맡겨놓는 이런 부분의 어떤 지혜를 마련해달라는 그런 목소리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목소리도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귀담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론 기회를 드리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탄핵 갑니까? 지금 왜냐하면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미 대행에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이제 궁금증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일 때도 뭐 위헌 위법이 많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부분은 사실 대행 체제일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선택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대통령 대행 권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문이 된 측면도 충분히 가만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당원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좀 다양하고 원내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뭐 하나 두 건 정도였다면 그래 지금 시도를 해보자라고 했지만 계속 쌓이면서 원래 탄핵이란 건 정말 인용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하는 절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용까지는 이르기가 일단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위헌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여러 차례 그러니까 확인한 바와 같이 중대성이란 요건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핵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견이 야당들 사이에서는 모아졌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지금 국회의장이 그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과 관련한 보고를 이제 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번 주에 시간은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 부분이 아닙니다. 지도부에 일임을 했고 지도부가 지금도 탄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시사하고 암시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여론을 좀 수렴해가는 정무적인 고려가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짧게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많은 여러 뉴스 사설에서도 이쯤 되면 철회하라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자 해제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이 불 것을 예측을 하고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목소리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늦었다 생각을 할 때가 저는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상태 속에서 고라고 하면서 계속 돌격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역풍은 지금 현 지도체제,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그 지지도와도 밀접한 상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 탄핵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다가오는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2심 판결 결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죄가 나왔다 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공선법의 1심과 유사한 정도의 유죄가 나오면은 아마 내부적 역풍을 불면서 급제동될 가능성 그렇게 예측을 저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쯤 나오고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한덕수 총리의 심판 선고에서는 힌트가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각 각하 얘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결국 그 한때는 쟁점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같은 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죠. 그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할 경우에는 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에 대한 예고편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단수인 이분들이 윤 대통령과 관련되는 것들은 싹싹 다 피해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판결문 자체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과 관련되는 그 결정에 어떤 힌트를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의 그림자는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사실 이준수 방송통신위원장 때의 탄핵 결정은 4대4로 엇갈리면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7대1로 기각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헌법재판관님들이 본인의 평소 때 우리가 추측하던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다른 모습을 봤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보수적인 그 생각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짐작되는 한 3분 같은 경우에는 적법 절차, 이 소재기 절차와 증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을 이번 그 결정문을 통해서도 아주 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3분 정도의 헌법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과 거의 유사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 절차 그리고 그 내란이란 과를 넣었다가 다시 철회하는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그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에 국민의힘의 일부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나와 있는 것을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했을 때는 오히려 각하 내지 기각 가능성 상당히 예측한다라는 것은 지금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각하가 되기 위해선 지금 현재 있는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그 헌법재판소 실무 제요 등을 보면 5명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절차적 하자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내란 죄를 뺀 부분이 사실상 사유의 철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주장을 대단히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에도 똑같은 쟁점을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피청구인 한덕수 총리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은 갈립니다만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왜냐하면 관련 여러 이제 규정들을 보면 법조문의 철회는 사유의 철회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헌법재판소법 그 주석서에는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하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선 각하가 될 거다, 기각이 될 거다. 여러 추측이 난무합니다만 이건 장외 여론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평의의 과정이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 헌법재판관들은 처벌받는 겁니다. 이건 기밀로 다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대단히 엄중하게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자가 어떤 정치적인 희망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고 이를테면 특정 재판관을 거론하면서 이것 봐라 이 사람이 이런 예단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특히 많이 거론되는 게 좀 다소 거리가 있는 이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의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기대를 거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의견을 낸 거냐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문제로는 보인다. 다만 법문을 보면 지체 없이나 즉시 임명하라는 건 아니라서 이게 형식적인 권한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대통령도 지켜볼 그럴 기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하루 만에 탄핵을 했으니까 이걸 과연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정파성 을 드러내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헌법 그 전문가로서 어떤 의문을 제기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다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오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2심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예상을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올려치기 가능성이 있다. 무죄에 나오는 1년, 집행유예 2년. 네, 그것보다 오히려 올려칠 가능성이 있다.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근거는
일부 무죄에 나왔던 김문기 그 처장에 대한 것을 모른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찰이 다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유무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유죄는 사실상 그 수순이고 더불어서 집행유예가 될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포커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 다른 사건에 있어서 그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딱 잡되면서 반성이 없다 하면은 적지 않은 부분 법정 구속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대법원 그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이 선거법 위반 규정도 제가 만든 기억이 있는데 이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도 실형이 나온 케이스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최근에 지금 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대고 내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하라라고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에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무죄보다는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저는 무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아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지 기본적으로 내심의 영역인 겁니다. 골프 사진도 검찰이 어떻게 냈습니까? 굉장히 붙어있는 것처럼 봤는데 전체 사진을 보면 단체 사진이었어요. 다 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 하니까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무죄를 받고 사진 조작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거짓말했다고 이 부분을 유죄로 했는데 똑같은 법의 잣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대선 후보일 때 김만배 씨 안다라는 정황이 굉장히 농후했지만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검찰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기각도 아니었습니다. 각하했습니다. 들여다볼 여지조차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수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분은 사법 정의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다 헤아려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결정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